자,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8회 문제입니다. 자,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경사진 면을 질량 m의 물체가 마찰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물체의 높이는 h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였다. 물체가 2분의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마찰 없이, 일단 밑줄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였대요. 그 다음에 물체가 2분의 h인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속력. 그래서 보통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이렇게 바뀔 때 속력을 물어봤으면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것을 추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고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처음 속력은 0, 나중 속력은 V라고 해놓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에너지 보존,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높이 h만큼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으니까 mg, 그 다음에 2분의 1 h 위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서 계산하면 mg 2분의 1 h가 남고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다. 그러므로 약분 v 제곱은 GH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최종 계산은 V는 루트 GH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평범하고 쉬운 기본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보면 이렇게 물체가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뀌었을 때 속력을 물어보면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 낮은 문제지만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풀었고요.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균일한 자기장 B의 수직한 방향으로 속력 V로 입사한 질량 M인 전하 플러스 Q는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한다. 전하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보기를 읽으면서 풀어볼까요? 전하의 가속도의 크기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그래서 5번 풀고 1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현상이죠. 자기장이 있는데 전하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는다를 공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나타내는 공식은 자기력 현상이죠. 그래서 F는 QVB라고 적고
이 공식이 바로 이런 뜻이죠.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는다 공식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전하가 받는 힘은 자기력이고 크기는 QVB다.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력을 받고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힘은 QVB 나누기 M이다. 이렇게 해놓고 1번하고 비교해보면 전하의 가속도의 크기는 QVB는 맞았는데 반지름 R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질량 M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라서 답입니다. 자, 2번 전하의 주기는 이것이다. 그리고 원운동의 반지름은 이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유명한 자기력 현상이죠. 그래서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걸 이제 이 표현을 수식으로 적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력의 방향은 왼손 FBI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이다. 해서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의 방향은 왼손에 FBI니까 B는 들어가고 FB 플러스 QV, FB 플러스 QV, 플러스 QV가 이쪽이죠. 그러면 자기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원의 중심을 향한 힘이 이거니까 얘는 구심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현상을 수식으로 적으면 원운동 현상이니까 원운동은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이 이 그림에서는 바로 자기력이죠. 자기력은 QVB니까 이렇게 적었고 원운동을 한다를 수식으로 적으면 N 곱하기 R분의 V제곱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운동은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죠. 그러면 여기서 V 약분하고 반지름 R은 NV 나누기 QV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현상을 자기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력 현상일 때 반지름은 NV 나누기 QV이다는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보러 가서 이거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암기해 놓으셨다가 바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해 봤지만은 반지름 R은 보는 순간 NV 나누기 QV에다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원운동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 좀 지우고 이 반지름 공식을 이용해서 주기를 구하면 주기는 2파이R 나누기 V가 주기니까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2파이 MV 나누기 QB V 그래서 약분. 그러므로 주기는 2파이 QB분의 M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니은도 맞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력 현상에서 반지름과 주기는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유도했는데 학습이 미리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은 설명 읽지 않고 스킵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이 속력이 V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넘어가면 자기력을 받을 때는 속력의 방향만 바뀌지 속력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 현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자르고 여기 속력은 V가 돼서 요 속력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을 받을 때는 방향은 바뀌지만 속력 또는 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를 외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5개짜리죠. 이렇게 해서 속력은 항상 V로 일정하니까 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얘는 이제 처음부터 풀려면 강의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 시간에 배웠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유사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론 시간에 기본적인 것은 배웠다 가정하고 그것만 복습하고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은 전지와 부하 저항이 연결된 회로이다. 부하 저항은 5ohm의 저항과 R-인 가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전지의 기전력은 3V이고 내부 저항 R은 4ohm이다.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죠. 얘는 건전지 있고 그 다음에 병렬로 부하 저항이 있는데 좀 복잡한 회로예요. 그래서 복잡한 회로는 등가 회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등가 회로로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있고 기전력은 3V 이렇게 내부 저항은 4ohm 이렇게 되겠죠. 내부 저항은 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4ohm, 볼트는 3V. 그러면 외부 저항을 이거를 합성 저항을 R이라고 놓고 얘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등가 회로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인트가 부하 저항에 이 전체가 부하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바로 R이니까 이 부하 저항에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는 그래서 일단 밑줄 부하 저항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는 최대 전력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최대 전력. 그러면 이렇게 가셔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문제를 풉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기전력 V, 내부 저항이 R인 전지와 이게 전지 파트입니다. 외부 저항이 R인 기본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회로가 기본 회로입니다. 기본 회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론이나 공식은 기본 회로거나 기본 사항에다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게 기본 회로니까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렇죠. 자, 2번 소비전력 그래프는 여기 R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R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저항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바꿔봅시다. 그래서
R은 0부터 R이 무한대가 될 때까지 외부 저항을 이렇게 바꾼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옮기고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 저항 R을 R을 0부터 무한대까지 바꿀 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처음에 0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다가 외부 저항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0에 접근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를 이제 전력 대 외부 저항 그래프이고 외부 저항을 0부터 쭉 증가시켜서 무한대까지 했을 때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전력의 최대값은 바로 여기가 전력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외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최대는 이따가 P 최대라고 적고 P 최대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일 때 R을 찾으면 R은 내부 저항과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외부 저항과 내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외부 저항에서. 이것이 공식이라서 이거를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만 읽어보면 따라서 외부 저항이 최대로 전력을 소비하기 위한 조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의 크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즉 R은 R일 때 최대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조건이라서 이 조건으로 유사 기출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이 부하 저항에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는 그러면 이 부하 저항이 바로 R이니까 얘가 최대 소비 전력이 발생하려면 이 외부 저항과 내부 저항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R은 4옴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4옴.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서 이거를 유도하기까지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조건 R과 R이 같을 때 여기서 최대 소비 전력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생략하고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부 저항이 4옴이니까 외부 저항도 4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같은데 얘는 병렬이죠. 병렬을 합하면 R이 된다 식으로 이 R-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병렬이니까 병렬에서 합성조항 구하는 공식. 병렬 좀 작죠? 좀 크게 적읍시다. 이렇게 해서 자 병렬일 때 합성조항 구하는 공식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얘가 공식이죠. 그러면 이 최종 합성조항이 얼마인지는 아까 구했죠? 얼마인가 하면 이 R이죠. R이 4옴이에요. 여기다가 4분의 1이라고 넣고 얘는 얼마인가 하면 5옴 R-. 여기다가 5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0분의 5고 얘는 20분의 4 더하기 R-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20분의 1은 R-분의 1이다. 그래서 얘를 넘겨주시면 20분의 1 나오니까 그러므로 R-는 25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R-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R-는 20분의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미리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풀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내용이 기니까 학습한 지식,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까지 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 기출문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꼼꼼히 천천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과는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의 R이 속이 꽉 찬 균일한 강체구를 나는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가늘고 균일한 고리를 가의 구에 수평으로 끼워 고정한 강체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에 있던 가와 나의 강체에 동일한 토크를 동일한 각도까지 각각 가했더니 가와 나의 강체는 제자리 동안 각각 각속도 2오메가, 오메가로 회전한다. 질량 B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단, 구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질량 B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그래서 큰 M 나누기 작은 M.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됐고요. 구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2 mr 제곱으로 친절하게 줬어요. 보통 변리사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관성 모멘트를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어떻게 줬는가? 문제 조건이 정지에 있던 가나 강체에 동일한 토크를 동일한 각도까지 가했더니 그럼 여기다 밑줄 동일한 토크를 동일한 각도까지 각각 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강체구에 여기가 회전축인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토크를 가하면 돕니다. 그렇죠? 당연히 회전하겠죠. 그래서 회전력을 받으면 물체가 회전한다. 얘도 회전력을 받았으니까 물체가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현상을 맞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물리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물리량으로 매치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동일한 토크를 가해서 각도를 세타까지 돌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따가 토크가 동일하고 동일한 각도를 가해서 회전운동을 시켰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했더니 제자리에서 각각 각속도 2오메가와 오메가로 회전한다. 그래서 각속도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 조건을 쓰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 치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학 개념이 기본 개념이니까 회전력에 대응하는 거는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얘는 각변이니까 각도라고 하지만은 각변이에요. 각변이 해당하는 거는 변입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력이니까 이따가 회전력이라고 줬고 얘를 각도라고 하지 않고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회전역학에서는 각변이라고 불러요. 각변이. 이렇게 얘를 각속도. 그러면 회전력에 대응하는 거는 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변위에 해당하는 거는 변위. 그러면 S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힘을 가해서 거리 s를 이동시키는 거는 토크를 가해서 각도 세타를 돌리는 거하고 유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이니까 각변이 대신에 변이를 적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 대신에 속도를 적어주시면 운동 에너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까지 적어주면 무슨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운동 에너지 변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공식을 1과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과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1번.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회전력학이니까 유사 공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수 치환이라고 하는 아니라는 방법이 조금 전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공식으로 위의 현상을 설명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변수 치환 방법을 이용해서 힘 대신에 토크 그 다음에 변이 대신에 각변이 이렇게 적고 2분의 1 질량 대신에 회전 질량 그 다음에 속도 대신에 각속도 빼기 2분의 1 m i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은 얘는 역학에서는 1과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전역학에서는 회전 1과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 문제에서 토크를 가해서 세타만큼 돌렸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과 운동 에너지 변화 공식을 변수 치환으로 바꿔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0이니까 우리가 풀 문제는 단순하게 회전 2를 받으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거는 싹 지우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 이제 깔끔하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위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관성 모멘트가 들어가니까 관성 모멘트를 구해주는 것이 2번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얘는 9 혼자 있대요. 그러므로 관성 모멘트가 얼마지? 그러면은 첫 번째 관성 모멘트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성 모멘트는 구도 있고 고리도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관성 모멘트는 물체가 두 개니까 1번 관성 모멘트 더하기 2번 관성 모멘트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9고 얘가 고리고 고리의 질량은 m, 반지름은 당연히 r이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나중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에다가 더하기 m r 제곱이다. 그래서 고리의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전체 관성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볍게 묶어주시면 5분의 2m 더하기 m의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는 2오메가까지 회전하고 나중 구는 오메가까지 회전하고 관성 모멘트가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같은 토크로 같은 각도까지 돌렸다고 하니까 이쪽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고 는 다시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먼저 동일한 값으로 2분의 1 i는 5분의 2 mr 제곱이다. 곱하기 이 오메가가 2오메가가 됐으니까 4오메가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것이 는. 그 다음에 이쪽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그다음에 가로 열고 5분의 2m 더하기 mr 제곱이니까 mr 제곱 이렇게 적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약분하고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고 r제곱, r제곱 약분하고 오메가, 오메가 약분하면 이쪽은 5분의 8m 은 5분의 2m 더하기 m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기시면 5분의 6m은 m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원하기 뭔가 하면은 큰 m 나누기 작은 m. 그래서 큰 m 나누기 작은 m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m 나누기 작은 m은 넘겨주시면 6분의 5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분의 5, 1보다 작죠? 자, 6분의 5가 답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무슨 법칙을 쓰는가 하면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회전 2를 받으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서 난이도 상문제입니다. 이 이론을 알고 있는 학생도 좀 드물었을 것이고 이 이론을 정확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드물었을 것 같아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찍을 때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자세한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짤막한 풀이 과정을 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보통 기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물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일부러 천천히 꼼꼼하게 다양하게 풀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 정 답답하시면 배속을 좀 높여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은 줄에 매달린 물체가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줄과 수직축 사이의 각도는 30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체의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자, 구심가속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시작할 때 한 것처럼 자기력 현상처럼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라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우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외워야 되는가 하면 첫째, 얘는 원뿔진제라고 부릅니다.
원뿔 진자의 속도는 루트 색깔을 좀 바꿔서 속도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원뿔 진자의 속도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이다.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R입니다. 이쪽이 원운동이니까 당연히 반지름 R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조건 이거를 사전에 학습해서 암기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뿔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H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H예요. 그래서 원뿔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H이다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뿔 진자 문제가 나오면 99% 속도를 활용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두 개를 암기하고 있을 거 추천. 그러면 구심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외워서 푸는 식으로 먼저 풀고 나중에 정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심가속도의 공식은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다. 구심력은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그래서 F는 MA에서 이게 구심력이죠. MA에서 구심가속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얘는 사족이었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R분의 루트 RG 탄젠트 세타니까 그냥 루트가 없어지면서 RG 탄젠트 세타. 그러면 약분. 구심가속도는 G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바로 유도하시면 되겠죠. 이거 외우시는 거는 비추. 속도를 외우세요. 속도. 루트 RG 탄젠트 세타. 자, 그 다음에 몇 도였는가 하면은 30도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30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30도라고 적고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보통 탄젠트는 사인이나 코사인보다 학생들이 좀 덜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인지 1분의 루트 3인지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거 헷갈려서 틀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습관을 들이세요. 탄젠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면서 풀자.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는 G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도하느니 이거하고 이거를 외워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안 외우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원리 원칙대로 푸는 수밖에 없죠. 그럼 원리 원칙대로 푸는 식으로 요거를 유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얘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원운동을 할 때 무슨 힘을 받는가 하면은 장력도 받고 중력도 받고 결론적으로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는 장력을 받고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T라고 하는 장력을 받고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원운동하니까 이쪽이 합력, 두 힘의 합력으로 원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F라고 적고 이쪽은 합력.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장력과 중력을 받아서 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운동하는데 원운동의 합력이 이쪽이에요. 그래야지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합력이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되니까 90력. 이렇게 적는 것이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얘가 받는 힘을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장력도 받죠? 중력도 받죠? 그 다음에 두 힘을 받았으니까 두 힘의 결과는 합력이고 90력이 돼야지만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합력이 90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도 받았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도 그려주고 각도는 세타. 요 각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하고 얘가 서로 중력은 아래쪽이니까 중력을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이렇게까지 그려주고 중력을 이렇게 내려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힘을 합친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는 직접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직접 가는 것처럼 그려주고 이것이 F이고 이것이 합력이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합력이 90력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합력이니까 90력이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식을 유도하면 탄젠트 세타가 유도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이다.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 그러므로 f는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를 유도했으니까 F라고 하는 합력으로 원운동 하니까 90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90력은 합력이 90력 역할을 했으니까 합력. 합력 F는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어주시고 원운동 한다는 뜻은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원운동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 그러므로 v는 제곱은 rg 탄젠트 세타. 그러므로 v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수업에서 이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강의를 하니까 보통 짧게 강의하면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 암기, 별표, 필수 해서 원뿔진자의 속도는 루트 보통 RG 법칙이라고 해요. RG 법칙. R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1시간 동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